이제 오늘의 힌트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힌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삼배. 삼배? 네, 삼배 맞습니다. 네. 네. 이 삼배의 재료가 혹시 무엇으로 만드는지 아시나요? 맞아. 마직. 맞아요. 맞습니다. 삼배의 재료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대마입니다. 대마. 요즘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대마는 사실 조선 이전에는 굉장히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마는 정말 버릴 게 없는 작물이었거든요. 네. 뭐 줄기는 의복으로 썼고 네. 호나 그물로 또 쓰였고요. 네. 씨앗 같은 경우는 이제 식재료이자 약재로 많이 쓰이기도 하였고요. 또 찌꺼기조차도 거름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마 종자에서 얻은 기름, 자연 그대로 균형을 갖춘 식물성 오일인 이 대마 종자유라고 하는 것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또 대마 종자유는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데 네. 이런 지방산의 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단순한 에너지원인 것이 아니고 세포 막의 재료이기도 하고 또한 혈관 염증과 면역 반응을 좌우하는 어떤 그 신호 전달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물질인데요.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세포막의 유연성, 혈관의 안정성, 염증 반응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네.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이 세포막과 장기를 구성하는 필수 지방산이거든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반면 오메가9은 체내에서 합성이 가능한 지방산이지만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분들은 부분 필수 지방산으로 이 오메가9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네. 오메가3, 6와 함께 균형 있게 존재할 때 이 세포막이나 지방 조성을 보다 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마 종자유는 오메가3, 6, 9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서 현대인의 식단에서 결핍되기 쉬운 핵심 지방산을 한 번에 보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3으로 아주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균형 덕분에 이 대마 종자유는 면역 반응을 적절히 조절을 하고 또 필요 이상의 과도한 염증 반응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혈관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대마 종자유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강자인지는 역사의 흐름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죠. 보여주시죠. 빰빰. 부처님? 불상인데. 이게 무슨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일부 대승불교 전승에 따르면요, 우리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무려 6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긴 시간 동안 드신 게 있는데 뭐냐? 그것이 이 한톨이다. 이 한톨 무엇이었을까요? 대마씨 한 톨? 맥락상 대마? 대마? 대마씨앗 삼씨라고 하거든요. 대마씨앗을 진짜로? 단 한 톨. 아 진짜로? 한 톨. 진짜로 한 톨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완전 식품, 영양식품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이 한 톨로 하루를 버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전승으로 내려오는데요. 그만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생명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래서 불상을 만들 때 복작물이라고 해서 불상 안에 물건을 봉안을 하거든요. 네. 이때 보통 뭘 넣느냐? 풍요와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들을 안에 넣게 되는데 여기에 대마씨가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또 실제로 연산군식에 제작됐었던 목조 관음보살상에서 대마씨가 다량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끈질기고 생명력이 강하니까 이 안에 넣어야지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대마 종자유가 어떻게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제가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엑소의 얼렁뚱땅 실험실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깔때기를 혈관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둘 다 지금 뭔가 지방이 끼어 있죠? 아유, 기름 낀 혈관인 거예요? 지방이 끼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제가 한쪽은 대마 종자유를 넣어주고 네. 한쪽은 그냥 일반적인 지방이 낀 혈관이라고 보고 네. 얼만큼 대마 종자유가 지방 분해를 잘해주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네네네. 그러면은 먼저 대마 종자유를 넣어주지 않은 곳 여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저어볼게요. 네네네. 저게 기름이 저렇게 혈관에 쌓여 있으면 저어봤자 전혀 뚫리지가 네. 않아요. 당연하지. 물과 기름인데. 어떡하지? 꽉 막힌 상태입니다. 그쵸. 오히려 여기에 들러붙어 또. 아이고, 아이고. 그러네. 이번에는 꽉 막힌 혈관에 대마 종자유를 넣고 한번 똑같이 저어볼게요. 네. 자, 대마종자유도 어쨌든 기름인데? 저 기름때를
기름으로 뭉치지 않을까? 아까 같은 힘으로 네네. 저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혈관의 기름때가 누굴 것인가? 똑같이 적고 있고요. 네. 저어주면은 녹는데? 저 녹아내고 있죠? 지방이 뚫리고 있죠? 네.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나온다. 지방 덩어리가 작은 알갱이로 바뀌면서 바뀌면서. 네. 깔끔하게 아니 다 기름때가 지금 이렇게 씻겨 내려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뚫렸습니다. 깔끔하게 다 뚫려버렸죠? 어. 네. 완전 뻥 뚫리네요. 속이 시원합니다. 깔끔하게 뚫렸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뚫렸다. 진짜. 네. 우와. 네, 여러분 이렇게 시원하게 지방이 사라지죠? 갑자기 노래가 절로 나오면서 노래가 또 떠오를 거예요. 네. 지방아 빠이야이야 빠이야이야. 네, 그래서 실제로 한 동물 실험에서 4주간 대마 종자유를 섭취시킨 결과 총 콜레스테롤은 약 22.5% 감소, 중성 지방은 무려 58%까지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고요. 심지어 체지방률도 9%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쥐에게 20일간 대마 종자유를 섭취시켰더니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던 이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기에 더해서 혈소판 응집, 즉 혈전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약 38%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 투표해보면 우리 몸에 있는 기관, 장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을 뇌라고 뇌죠. 항상 투표 1등 하거든요. 왜냐하면 뇌가 온몸을 지휘하는 일종의 이 마이스트로 지휘관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휘자. 이 뇌의 70%가 지방입니다. 신경세포막을 구성하는 재료도 지방인데요. 신경 신호가 오가는 과정 역시 이 지방의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뭘 먹냐, 어떤 지방을 먹냐에 따라서 이게 뇌 컨디션,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캐나다, 미국 등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대마 성분이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뇌전증 환자 치료와 관련해서 연구가 되거나 실제로 의료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뇌 건강과 신경계 영역에 있어서는 과학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왜 중년 지나면서 여성들은 호르몬 변화 때문에 뇌혈관 부담이 커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대마 종자유가 중년 여성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마 종자유 속에 감마리놀렌산이라고 하는 주요 성분이 있는데 이 감마리놀렌산은 에스트로겐 소용체 작용을 해서 에스트로겐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 에스트로겐의 효과를 좀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항염 작용을 통해서 혈관벽에 생긴 상처를 회복해서 지방이 쌓이는 것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합니다. 게다가 지방 대사 촉진을 위해서 혈액 속의 중성 지방 수치를 감소를 시켜서 이미 축적돼 있는 지방도 분해를 해서 혈관에 쌓여 있는 지방을 좀 배출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혈액의 점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줘서 혈관 건강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중년이 되면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중년기 오면서. 그렇죠. 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면 체내 감마리놀렌산이 50%까지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마 종자유가 중년 여성들의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모자른 만큼을 좀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마 종자유로 보완을 했을 때 진짜로 혈관에 변화가 생기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함께 보실까요?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은 지금 죽상경화증으로 지방이 쌓인 혈관을 나타낸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 붉게 보이는 부위가 바로 혈관 안에 축적된 지방 사진입니다. 자, 대조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여기에 감마리놀렌산이 풍부한 대마 종자유를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네. 결과를 보시면 네, 빨간 부분이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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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었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네, 그래서 혈관에 쌓인 지방이 무려 40% 감소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마리놀렌산이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실험에서 이 완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6개월간 감마리놀렌산을 꾸준히 섭취시켰더니
고혈압 환자분들의 수축기 혈압은 약 11%, 그리고 이완기 혈압은 약 9%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소플라본이죠. 에스트로겐과 구조화 기능이 유사한 식물성 성분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소플라본과 간마리놀렌산 모두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완경기 여성에게 12주 동안 간마리놀렌산과 이소플라본을 함께 섭취를 시켜봤어요. 그 결과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한 것은 물론이고 갱년기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성분들이 어디 들어있냐? 대마종자. 그 대마종자유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마종자유가 항산화력이 또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요. 아, 궁금하다. 네, 다른 종류의 오일과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이런 다른 종류의 오일과 비교한 연구 결과를 봤더니 대마종자유의 항산화력이 올리브 오일보다도 4배가 높고요. 카놀라유보다 4.3배, 그리고 코코넛 오일보다 17배 아니 이게 강력합니다. 이거 뭐 싸우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싸우면 안 됩니다. 먹어야죠. 네네, 그렇습니다. 싸우지 말고 먹어야죠. 맞습니다. 네, 항산화력이 높은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퀘르스틴, 나린진, 카테킨 같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아르기닌 성분입니다. 아르기닌은 외부 섭취가 필요한 아미노산인데요. 혈관 기능 유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핵심 성분이에요. 그리고 체내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을 하고요.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또 이완시키면서 혈류가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 내 환경 유지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아르기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럴 때는 산화질소 생성이 좀 감소하게 되겠죠? 네. 혈관 확장 기능이 저하되고 혈관 손상이 누적되기 쉬운 환경이 되게 되는데 실제로 뇌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아르기닌을 3개월 동안 섭취를 시켜봤더니 혈중 지질, 과산화물의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또 혈관 확장 기능이 저하된 성인에게 아르기닌을 2주 동안 또 섭취를 시켜봤거든요. 그랬더니 혈관 확장 기능이 2배 이상 또 개선된 것도 보고가 됐습니다. 정말 이 아르기닌 고함량을 품고 있는데요. 이 식품 성분을 비교해 보면 장어보다 약 400% 이상 높다고 하고요. 굴과 비교하면은 아르기닌 함량이 약 660% 이상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와. 근데 뭐 이게 염증에도 좋고 항산화력도 강하다. 알겠어요. 뭐 팔방미인입니다. 근데 이게 뭐 먹는다고 다 내 거겠습니까? 맞아요. 이게 뭐 흡수가 안 되면 그만인 건데 이 대마종자유 만약에 내가 열심히 먹었다. 근데 흡수가 안 되고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겠죠? 자, 이 대마종자유는 기본적으로 지용성, 그러니까 기름 성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물과 친한 구조에서는 밀어냅니다.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네. 인체 세포의 구조를 보면 이제 세포막을 보면요. 세포 바깥으로 나와 있는 머리 부분이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부분이 있고 안쪽 꼬리들은 이제 친유성으로 이제 기름을 좋아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인지질 이중층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대마종자유 같은 지질 성분이 좀 커다란 지질 성분을 그냥 튕겨내는 거죠. 입구부터 입구 컷. 입구를 통과를 못합니다. 절개를 쳐놓고 그냥 오지 마. 그렇죠. 그 친수성 부분을 통과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백날을 거예요. 먹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대마종자유가 몸에 제대로 흡수가 되려면 과정이 하나가 필요해요. 일단 위장관에서 소화 흡수 과정을 거칠 때 담즙산이 대마종자유를 잘게 쪼개서 유화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 미세한 유화 반물이 만들어져야지 그나마 바깥에서부터 분해해서 흡수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잘 쪼개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담즙산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한 연구를 봤더니 노인의 담즙산의 농도가 젊은 사람에 비해서 72%나 낮다라고 합니다. 또 지방을 분해하는 기능 자체도 85% 감소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장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지방을 먹더라도 몸에서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먹으나 만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으면 뭐랍니까? 다 빠져나가고 비싼 똥 싸고 흡수 안 되고. 그냥 아르기닌 많은. 파이예요, 파이. 걱정 마십시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밤낮으로 고민을 하고 또 실험하고 고치고 어떻게 하면 잘 흡수시킬 수 있을까? 이 귀한 것을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애를 써서 만들어낸 이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쉽기 때문에 아무나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엑소가 이제 저를 아무나 할 대신해서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 엑소 찬스 씁니다. 중요한 뭐 실험 공법은 다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쉬우니까요. 네, 바로 이 하이퍼셀 공법이 적용됐기 때문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대마종자유를 인체 세포막
소위 말해서 친수성 구조의 인지질로 감싼 겁니다. 그러면 대마 종자유가 세포막과 쉽게 결합을 해요. 세포 내로 결국 쉽게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이퍼셀 공법 같은 인지질 복합체 형태는 체내 흡수율을 개선시켜준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공법을 항암제에 적용했을 때 기존의 다른 인지질 복합체 공법보다 암세포 안으로 흡수되는 능력은 물론 항종양 효과까지 더 뛰어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 분야에서 사용되던 기술이 최근에는 이 오메가3나 코엔자임 Q10 같은 건강기능식품 분야까지도 확대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하이퍼셀 공법, 이 하이퍼셀 공법이 실제로 적용됐을 때 흡수율이 얼마나 달라지느냐? 이거는 계속 이제 엑소님이 설명하실 때 다들 이제 하품하고 이제 피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안 들어와서 그래요. 나오기만 하면 시청률이 쭉 올라간다는 이 독쭉 실험실. 자, 여기에 그냥 물입니다. 네. 물이 담겨져 있는 비커가 2개가 똑같은 물이 담겨져 있고요. 이거 오늘은 우리 몸의 이제 세포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똑같은 대마 종자유인데 하나는 하이퍼셀 공법, 하나는 일반 대마 종자유입니다. 네. 자, 일반 대마 종자유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자, 하나가 되면 좋겠다. 그런 되어라. 마음으로 자, 오, 네네. 위에 다 뜨네. 하지만 섞이네. 네, 둥둥둥 뜨는데? 그렇죠. 아니 이게 뭐 대마 종자유면 뭐예요? 이게 흡수가 안 세포막 되는데. 지금 흡수가 안 돼요. 통과를 아예 못해. 밀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네. 대마 종자유를 한번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이퍼셀 네, 자 한번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든지. 그렇죠. 과연 저 보시죠. 하이퍼셀 공법? 저 비싼 궁금해. 거군요. 아, 우와. 아, 우와. 말도 안 돼. 신기하다. 바로 섞이네. 저는 젖지 않겠습니다. 저어서 무어합니다. 아니 이미 바로 하나가 섞였네. 되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볼 때마다 세포막에 그냥 이야. 쫙쫙쫙 통과를 해서 와. 흡수가 쫙쫙쫙 된다는 얘기네요. 볼 때마다 그대로 신기합니다. 섞여버리네. 진짜 네. 신기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인지질 같은 성분으로 감싸놓은 이런 하이퍼셀 대마 종자유는 세포막과 유사한 치수성으로 거치 코팅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세포막을 뚫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쉽다. 이게 융합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신기해. 이렇게 흡수가 잘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디 하이퍼셀 공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똑같은 대마 종자유 성분인데 이렇게 흡수율에 차이가 난다고. 실제로 일반 대마 종자유와 하이퍼셀 대마 종자유의 흡수력을 비교한 실험이 있는데요. 그 결과 하이퍼셀 대마 종자유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142% 이야. 높았다라는 거고요. 장 점막 침투율 또한 2배 정도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야, 그냥 보기에도 진짜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하이퍼셀 공법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섭취할 때 주의사항 엑소 찬스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하이퍼셀 대마 종자유의 일일 섭취 권장량은 1000mg이고요. 임산부와 수유부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대마 종자유 같은 식물성 기름은 당연히 기름이니까 산패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변질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착유된 신선한 제품인지 그리고 50도 이하의 저온 냉압착 방식으로 추출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